네, 정말 복잡한 현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이슈 톡톡.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종 검찰 폭격기 김지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근데 혼자 나오셨어요. 아니, 파트너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갔는지. 강미정 조국신당 대변인이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가 지금 전당대 기간이라 그 대변인으로서 바빠요. 사회를 봐야 돼서 거기 가시지 않았을까요? 당 일정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해서 오늘은 김지호 스페셜로 김지호 부대변인과 또 이게 밀도 있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근데 화이팅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예비 경선 여기서 이제 떨어지셨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예. 아, 힘내십시오. 아니 진짜 근데 3주 동안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역시 제가 선출직으로 이제 활동을 한 지가 올 1월 말부터니까 사실은 이제 6개월, 7개월 좀 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그 선배님들의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인지도 이런 거를 좀 뛰어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민주 지도자들하고 경쟁을 해보니까 마이클 타이슨 12명과 스파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런 어떤 선거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자세 또 이제 뭐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은 둘째 치고라도 그분들 자체가 많이 선거에 준비돼 있었고 제가 사실 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모습을 또 많이 배웠고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제가 각 지역 대의원대회도 많이 참석을 했고 어떤 단체도 참석해서 제 정견을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 좀 의미가 있고 어떤 그동안의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보는 아주 좀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당원들이 참여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었기 때문에 김지호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했는데 그 표들이 어디로 갔어요? 정봉주, 김경주, 뭐 이현주 뭐 이런 그 셀럽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냥 확 그냥 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댓글은 이제 이런 것이죠. 뭐 아직 젊잖아. 아니 저기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내일 모레 50입니다. 그래요? 아직 젊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아마 30대 정도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나온 지 이제 이렇게 뉴페이스 정치권에 일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런 대중 앞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됐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 계속 김지호 부대변인 보면은 정말 현장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마 이거는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오마이TV에 출연을 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알아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제 조금 인지하는 단계 알아보는 단계인데 뭔가 팬이 되려는 그 과정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더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예비 경선부터 해가지고 뜨거웠거든요. 후보도 많이 나오고. 뭐 선배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죠. 다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저기 섭외 전화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받으실 텐데. 또 출연하겠다고. 나오고 싶다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근데 이 최고위원 선거를 밖에서 또 언론들이 평가할 때는 이거 친명 마케팅하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깎아 내리는 것 같아요. 친명 마케팅에 나선 그런 주자들밖에 없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명 마케팅 제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친명 마케팅만으로 뽑는 건 아니고요. 선거 기법에 있어서 인기가 많은 대세 후보를 그러면 같이 한다고 해야지. 그럼 인기가 많은 대세 후보를 비판하고 까면 그 표가 저한테 옵니까? 그렇죠. 아니 뭐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가 네. 대세 후보인데도 막 최고위원들이 비판하고 막 끌어내리고 사퇴하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게 비정상적인 거죠. 누군가가 뒤에서 예. 뭔가 좀 그러한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그런 현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정상적. 아니 인기 많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서 같이 그 팬들을 흡수해야지. 그럼 뭐 반대를 하라는 얘기야? 뭐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좀 그 말은 이해가 어렵고 예. 그 모두도 친명을 폄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8명의 후보들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색깔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전문 분야도 다르고 보면 네, 그렇죠? 뭐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네. 당에 복당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도 어떤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긴 기간.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든 그런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당에서 그 당원들이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의 어떠한 그 중도 보수, 약한 보수, 합리적 보수에 대한 네. 그러한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김병주 의원은? 굉장히 좀 김병주 의원 진짜 연설하셨을 때 보면 감동인 게 막 여러 사람들이 뭐 이재명 대표의 관계, 민주당에서의 역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딱 듣더니 맨 마지막에 제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안 되겠군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성 장군이 어떻게 됐나. 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정봉주 의원 확실히 선명성이. 정봉주 의원 같은은 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신 정말 뽑아달라. 이게 너무 애절했고 뭐 전현희 의원님 뭐 김민석 의원님, 한준호 의원, 그다음에 그 강성우 의원 다 이렇게 그렇네요. 그 색깔이 다르고 자신이 어필하는 그 유권자 타겟층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오히려 언론이 그걸 세세하게 안 보고 뭉뚱그려서 보고 있는 거죠. 다 친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세우기다 이렇게. 친명이 선거에 유리하니까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지 친명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김지호 우리 부대변인도 정계 발표도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신종 검찰 폭격기로 가고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당내 선거에서 최고위원 후보는 이제 한 번으로 하고 조금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그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정치 이력을 쌓아야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번 제가 젊은 패기로 도전해 봤는데요. 제가 도전해서 많이 배웠지만 이제 자꾸 그런 게 출마가 뭔가 좀 취미와 직업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 맞는 선출직을 일단 도전을 해서 결과를 내고 이제 당직은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하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8명의 후보 중에 이제 3명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완전 피튀기입니다. 진짜 치열할 것 같은데요.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마할지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그럼요.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몇 면을 보면은 다들 다 고개가 끄덕여지니까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그 하여튼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인지도도 중요하고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이 능력 위주, 실력 위주로 많이 공천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다 쳐들어가고 그냥 대통령실 앞에 가서 얘기하고 옛날에 누가 하나 대통령실 간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그냥 뭐 항의 방문도 제대로 못하고 대선 때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 그 활동을 보니까 정말 아니하더라고요. 뭐 항의조차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도에서 다 찍어준대요. 가만히 있는 게 선거 전략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참.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나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는 공천부터 해가지고 다른 공천 또 다른 결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각오도 후보들도 남다를 것이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경쟁 시작. 8월 18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의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연설을 할 텐데 그 내용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8분 다 너무 우리 당의 자산들이고 응원 드리고 제가 문자도 다 드리고 그래요? 전화도 드릴 수 있는 분은 전화도 드리고 응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김지호. 그럼요. 네. 저 이렇게
탈락하고 나서도 어제도 이제 어떤 유튜브나 방송 네. 출연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아주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김지호 부대변인과 본격적으로 현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제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게 있죠.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대법원이 그러니까 병합 신청을 기각했어요 대법원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 상황이 됐는데요. 이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가혹하다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네.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예. 검찰이 흥신소화돼서 진짜 이재명 대표라는 한 인격체를 네. 정말 극도로 난도질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런 재판까지 이렇게 아니 그 지금 네. 이화영 그 저기 누구야 우리 김성태 이분들한테 유죄를 내린 그 재판부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그런 확증 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유죄를 받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 상황에서 자기가 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판결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은 예, 그럼 뭐 유죄를 뭔가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사건은 정말 특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3년간 근무했는데 쌍방울 관련해서 전혀 제가 들은 바도 없고요. 같이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하영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가 교류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저희 경기도 임직원들하고 교류한 게 아니잖아요. 쌍방울은 개인 회사는 아니지만 사적 영역이고 경기도는 네. 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둘이 엮인 게 없는데 지금 김성태와 그 일당들의 진술만 믿고 유죄를 내리고 이재명 대표도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재판도 그럼 약간 편향성이 의심되는 재판부에 배당하고 저는 좀 사법부의 결정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네. 이게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진실이라는 게 이제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기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그게 진실인가. 예?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우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진짜 비정상적인 체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보여온 이 검찰의 모습 또 재판부의 모습 이게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는 권력 대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재판 결과 이거를 아까 유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에서 이화영 부지사 재판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유죄를 내린 재판부에 그 재판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네. 유죄를 받으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형이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보니까 네. 좀 뭐 사법부의 판단에서 일일이 다 그거에 대해서 논평하는 자체가 정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매우 유감스럽고 그래요.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라는 판결 자체가 예. 굉장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판결을 매주마다 얘기를 해왔죠. 있을 수가 없는 판결을 지금 한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진짜 그 박상용 검사, 신진호 판사님 전부 다 이화영 부지사 모여갖고 저하고 거짓말 탐지기 시험에도 해봤으면 좋겠어. 전혀 상관도 없는 거를 가지고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 아니 쌍방울 아니 전 진짜 지금 요새 쌍방울이 뭐 했나 그거 제가 이제 언론 보고 공부하거든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쌍방울이 경기도 관련해 갖고 뭐 돈을 800만 불 줬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쌍방울이 경기도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무슨 혜택을 받았나요? 쌍방울이. 쌍방울이 뭐 공공 배달 특급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랑 같이 탈락했답니다. 네, 뭐 그거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 사업 뭐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경기도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 추진했는데 된 게 없답니다. 아하. 그럼 경기도와 쌍방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쌍방울이 왜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네. 그것도 북한에. 아니 뇌물을 주려면 도지사인 당사자한테 주고 측근들한테 줘야지. 아니 왜 북한에 돈을 줍니까? 그럼 북한에 돈을 주면 북한 미사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안 하지? 아하. 아니 북한에 돈을 주면 간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거 이롭게 하는 행위. 예, 주적이 북한인데 돈을 주는데도 네. 손방망이 밀쳐보라고. 구속도 안 하고 그냥 재판만 받고 실형은 나왔지만 지금 네.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누가 봐도 재판 거래 의혹이 드는 거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걸로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심지어 언론에 나왔잖아요. 뉴스타파에 다. 네. 진술 조작, 연어회 술파티, 안보수 회장 딸에 대한 오피스 네.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혀.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검찰은 예. 안보수는 쌍방울 이사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받은 금정 대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알 바가 아니다. 안보수를 옹호해주고 있어요. 아니 자체 감찰이든 수사든 뭘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하여튼 디올백 받은 영상이 있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최고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명품 가방백을 받은 영상이 있어도 본인은 죄가 없고 고위공직자인 대통령도 죄가 없고 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나라니까 그런 집권 세력이니까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진실이 뭔지 이제는 제가 헷갈릴 정도예요. 이거 이 진짜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닌가 검경에. 그렇네요. 네. 이게 뭐가 진짜 진실인가 우리 국민들이 헷갈릴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명품백 관련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 이어가 보자면 어제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 그러니까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 자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이 아니었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 각하 처분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부인이라서 이 사항이 정치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공식 입장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논평이라도 내고 네. 검찰도 입장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에 그 국가 첨령도가 달라졌는데 네.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국가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안 좋은 사례, 엄청난 본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 죄의식 없이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김건희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품백도 지금 뭐 행정관한테 반납하라라고 당일 선물 받은 당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받은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기록물이라서 국고와라서 횡령이다 반납하면 횡령이다 그런 국가 기록물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또 반납하라 그런 건 또 뭔가요? 저는 그 행정관의 진술 모해 조작도 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죠. 갑자기 나온 거는 누가 봐도 진술 조작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술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검찰의 진술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까지 그러니까 책임이 올라가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반납하라고 했다. 이걸로 그냥 이 검찰 수사 출석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저하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그 행정관님하고 저희는 쌍방울 물어보고 본인들은 디올백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 입법 청문회 특검 청문회에서 진짜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말할 때는 다 보여드려요. 쌍방울하고는 독자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쌍방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자, 가스라이팅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품백 의혹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응하는 논리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이제 반납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는 밑에 사람들의 어때면 실수 뭐 실책 이런 걸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책은 왜 그러니까 이게 명품백은 그대로 이 한남동 관저로 갔다가 대통령실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책은 왜 거기다가 있어? 거기다 버렸어. 그러니까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으니까 진실은 그게 딱딱 설명이 되잖아요. 책은 어떻게 된 걸까 진짜? 책은 어떻게 된 거 너무나 궁금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해서 상황 설명이 아니죠. 제가 이제 이번에 출마해서 당원존이 어떻게 생겼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당원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 그 이전에 당사 앞에서 집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맨날 맞아요. 집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당사 출입을 못 하다 보니까 장시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건물들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 하니까 당사 화장실을 이제 당사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거할 수가 있으니까 당사 직원들 못 그러니까 당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당원인데 왜 우리 당사를 못 들어가냐. 그렇죠. 당의 주인은 생각하니까 열받는다. 내가 당비 내는데 그래서 그런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당원들도 당사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원들이 당사에 들어갈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아예 그 앞에서 당원들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경찰도 있고. 그렇죠. 점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 공간을 만들자 했는데 당원존이란 이름도 홈페이지에 당원존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에도 당원존이 있으니 오프라인에도 당원존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고 커피도 간단하게 뽑아 먹을 수 있고 출입을 하려면 또 당원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라인 당원증도 그때 만들어서 발급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올백 관련해서도 그렇게 다 설명이 돼야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논리가 나오잖아. 막 처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인기응병식으로 막 이렇게 땜질 처방식으로 막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하나도 안 맞는 거지. 그전 말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해명, 이런 설명을 가지고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여태까지 그러고 보니까 검찰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김학의 비디오도 영상도 김학의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 안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뭐 비상식적인 일도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득권 언론과 손잡고 버티게 하는 거죠. 아니 진실, 수사 이런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언론도 역할이 있고 국회도 역할이 있고 수사기관도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서 수사를 안 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제 디올백을 받아도 뭔가 내가 우기면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면 저런 작태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과 문제도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지금 해도 되고 어제 했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뭐 지금 사과하면 되는데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이른바 익심 논란으로 불거졌지만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막았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줬다. 익십했다.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럼 진정성을 보려면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막았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또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문자 뭐 유출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치 이전에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공인으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둘 다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제 인정도 하기 싫고 책임도 지기 싫은 거거든요. 사과라는 것 자체는 사실 굴욕적인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죠. 그 다음에 처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처벌. 근데 보세요. 그 문자에서 보세요. 내가 사과하면은 책임론만 더 일어날 것이다. 지지율도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남들 보기에 총선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과를 생각하고 있지만 네. 내 생각에는 그 문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과해봤더니 인기만 더 떨어지고 나 자기 창피만 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뭐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결정해주면 내가 따르겠다. 책임을 비대위원장한테 돌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자가 오고 가기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겼고, 네. 그럼 1월 달에 이런 문자가 갔는데 12월 말에 벌써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국회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총선을 이끌게 됐는지,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정말 총선에 이기는 게 목표였는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목표였는지, 어떤 것이 목표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총선에 이기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이기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더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보를 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자꾸 그거를 쳐내려고 네. 그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여론에 따라가려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네. 극렬하게 이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닌가, 본질은. 그렇네요. 그 부분도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대표에 네. 출마하면서도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한동훈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의 레드라인은 예. 김건희 여사고, 레드라인임을 김건희 여사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고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네. 어떤 뭐 제재가 없다. 이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런 자신감이 있다. 디올백을 받아도 뭐 남 탓해도 되고 예. 전당대회에 문자를 공개해도 뭐 아무런 그 당내에서 뭐 우리 당 같아서는 난리 났을걸요. 우리 당에 그렇게 개입하는 네. 그런 영분이 있다 그러면 뭐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진짜 우리 그렇지. 민주 지도자는 그 꼴 눈 뜨고 못 보고 예. 당원들도 그 꼴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렇죠. 선출받지 않은 자, 네, 네.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는 그걸 국정농단이라 그러는 네. 거잖아요. 아니 이건 뭐 다른 뭐 단체인데서 바로 고발해가지고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수사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자, 권한 없는 자가 왜 권한 행사합니까? 아하. 사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 할 때도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2년은 오래됐지만 선출직으로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건 대표와 가까운 것이지 예. 그 정치인으로서 평가는 또 냉정한 거예요. 우리 당원들 그렇게 똑똑합니다. 그렇네요. 아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네.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니 공정하게 경선에서 제가 컷오프 됐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저보다 다 뛰어나고 제가 눈으로 봤는데 네. 그게 결국은 우리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증명해라. 뭐 가까운 거는 알겠는데 예. 그것만은 안 된다. 네가 그래요? 나와서 어떤 선출직으로서 자질을 증명하고 지도자로서 먼저다. 증명을 해라. 아니 그런 이 힘든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민주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뭐 시의원, 도의원, 단체장, 지방정부소장, 의장, 네. 국회의원, 뭐 원내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또 대통령까지 힘들게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사업하다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권한 없는 영부인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업무 보고 받고. 네. 디올백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네요. 하나하나 곱씹어 볼수록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화면 아래에 보면요, 국회의장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앉아 있고 곧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방문해가지고 국회 본회의 열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할 걸로 일정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실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대표 직무대행 들어오게 되면 이 현장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김지호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뭐 그래도 김지호 부대변인 고생 많이 했다고. 하바바님은 영원한 나의 최고지호 김지호 힘내세요. 최고지호 김지호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예. 부산도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요. 대구도 내려가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될 것 같으니까 현장을 넘겨서 모두 발언까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원내부대표 많이 갔습니다. 수석하고 원내대표가 간 게 아니라 많이 갔어요. 아마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민주당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비롯한 민주당 원내 대표단 지도부 어떤 얘기 나올지 현장 넘어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우리 부대표님들 의장님 옆에 서시죠. 예, 다 같이 바짝 붙으셔서. 다 들어오나? 카메라가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만나고 있는데요. 스케치만 공개하고 발언은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현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본회의를 열어라, 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니, 당연히. 상설 국회.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는데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예. 근데 국회 본회의가 언제쯤 잡힐지도 아직 모르고, 왜냐하면 7월 국회 열렸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제가 공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국민의힘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회의를 파행시키고 방해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이제 결단해 주셔야죠.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 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선출이 됐을 때 많이 박수를 또 받았다가 또 이게 국회가 잘 상임위원장 선출도 안 되고 공전이 되다 보니까 아니 빨리 좀 상임위원장 그냥 민주당이 좀 가져오면 어떻겠냐 얘기도 많이 나와서 또 우원식 의장이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받았었고 이번에 7월 국회 되게 중요한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지 또 입법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송 4법 같은 법안들 처리할 게 많은데 한동훈 특검법도 어떻게 할지 뭐 이 당내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회를 좀 여는 게 맞다는 또 목소리가 나오면서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압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계산해서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야권이 압승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라 이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4월 10일 이후로 뭔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세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까지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랑 이렇게 주고받은 네. 문자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당무에 개입하고 있어요. 정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계속 양보하고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냐? 저희가 심판받아요 국민들에게. 그렇네요. 똑바로 견제를 안 하면 네. 민주당이 그 어떤 직무를 해태한 것이고 네. 민주당이 심판받습니다. 아니 왜 정권 심판 견제에 대한 민심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추진하고 빨리 처리해야 그게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네.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저 기다리고 그리고 자꾸 뭐 합의 협치하는데요. 물론 서로 이견이 없는 것은 합의하고 협치하면 좋죠. 뭐 민생 관련된 것도 합의하고 협치하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네.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죠. 누가 거부했습니까? 대통령실이 거부한 거잖아요. 네. 양곡법, 한우지원법 민생 관련된 것도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면 대통령실하고 국민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요. 예. 뭐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국회법에 합의 처리하라고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송토론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보면은 합의제 기구인데 야당 인사를 지금 2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달랑 2명이서 진짜 방송국을 탄압하고 정말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YTN 뭐 민영화가 된 것이고 예. 체제 아래서.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에 위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핵을 하니까 그냥 탄핵하기 전에 그냥 사퇴하고 또 바꾸고 사퇴하기 또 바꾸고 이런 정말 네. 장난 같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자고 우면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아하. 그래요. 이제 국민들의 애가 지금 타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받아 안아서 직진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댓글팀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봐라 하면서 증거까지 내놓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팀 양문석이라고 네. 양문석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정말 6만 개, 24개의 계정. 근데 24개의 계정이 6만 개의 댓글을 2년간 썼다는 게 참 대단하긴 합니다. 이 직업이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댓글을 쓸 수 있나 싶고요. 예. 한 계정은 2년 동안 18,000개나 썼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504개는 아이디가 다른데 오탈자. 예. 띄어쓰기, 502개 문장이 네. 똑같은 것도 복불로 이렇게 다른 게시물에 쓴 의혹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팀 양문석에서 그 6만 개를 일일이 캡처하고 분석해서 예. 연결고리를 2차, 3차, 4차 또 이렇게 폭로하고 뭔가 공론화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그 과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 네.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게 운영됐습니다. 일반인들을 모아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네. 법무부 행정을 홍보하는 그런 기자단인데요. 이 기자단들과 한동훈 위원장이 행사도 했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간담회 비슷하게 차담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예.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고 쓰고 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누구누구인데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렇게 게시를 하고 예. 게시물을 올렸는데 게시물이 네. 이런 겁니다. 조선제일검 한동훈의 쩔쩔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런 것들. 그 법무부 관련된 얘기 행정이 아니라 한동훈을 위한 한동훈 당시 장관을 어떻게 보면 좀 떠받드는 그리고 잘 싸운다 응원하는 그렇죠. 사생팬처럼 그렇게 움직였고 법무부 그 유튜브로 보면요. 네. 이게 무슨 정당 대표 유튜브인지 개인 유튜버인지 법무부 유튜버인지 모를 정도로 한동훈 네. 위원장의 사진을 정면에 내세워서 한동훈이 전국 다닌 행보들을 정말 개인 홍보하는 그런 식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습을 작년 10월달 국정감사 때 저희가 공개도 하고 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에서 비판도 하고 국감에서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
공적 영역, 사적 영역에서 어떠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 예. 장해찬이 누굽니까? 장해찬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온라인 그 비서실장 차지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차지철? 진짜? 그만큼 신임을 받았던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정말 이번에 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여론 조선팀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댓글이라든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든지 네. 장해찬 씨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도 했었고 그것도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더 이제 가깝게는 드루킹 특검이 있었고 그때 조사했던 전례가 다 있어요. 이게 불법적인지 이게 뭐 불법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조사했던 전례도 있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좀 맞춰봐서 조사는 꼭 필요하다. 네. 수사는 꼭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장해찬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탈당을 해서. 아 그렇네요. 그런데 왜 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이런 폭로를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의인인가요? 의인? 아니 이것도 이것도 네. 뭔가 지금 제 추측이지만 대통령실에서 뭔가 장해찬 씨에게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오더를 많이 줬다면 이것도 정치 개입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장해찬이 무소속으로 선거운동할 때 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선거운동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찍은 그 사진을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진 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안철수 의원 예를 들어봐도요. 예. 뭐 유난연대 그 한마디 했다고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막 협박하고 왔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 별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니 유난연대 그 한마디 했다고 그 난리쳤던 사람인데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해찬 씨가 이번에 여기에 개입한 이유 자체가 뭔가 좀 정치 공작이다.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보수 패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줘도 어떻게 김옥균으로 표현하냐. 그러면 고종이 윤석열 대통령이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민비냐. 너무 그러면 그 저기 김옥균을 진압한 사람들은 청나라 군대인데 국민의힘의 그青年들은 예. 외세 청나라 군대들이냐.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예. 보수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한심하다고. 네. 뭐 이철규 의원은 뭐 부인하는 모습을 언론에다가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이게 회자가 될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리인데,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의혹이 있는 것들은 다 조사해서 밝혀야 되고. 그럼요. 이거 큰 사안입니다. 댓글팀이 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그런 댓글팀 의혹이기 때문에 댓글을 지금 막 지우고 있대요. 근데 그래요? 팀 양문석에서 팀 양문석이 캡처를 또 다 해놨다. 아주 유능합니다. 아주 양문석 팀. 우리 양문석 지키길 잘했죠? 진짜 그때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낙마하고 나서 그 다음은 진짜 양문석, 김준혁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나 우리 내부에 있는 비주류 의원들도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참 방송 그때 많이 나가서 많이 방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양문석, 김준혁 지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가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에게 지지자 관리를 요구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이 한번 붙었거든요. 그렇죠. 의자 막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지자 관리 좀 해라. 난장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이 분당대회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당대회, 자폭전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상처가 클 것 같은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화는 시발점이 된다, 이런 하나의 의견이 있고, 하나는 한동훈이 대표가 되더라도 분화 안 가고 봉합할 거다. 왜냐? 서로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이러면 서로 다 죽으니까. 이른바 막 캐비넷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는 싸우고 전당대회 결과 나오면은 정말 하나가 돼서 뭉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부대변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 뭉치려고 네.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을 가기가 좀 어렵다. 또 한동훈 후보의 네. 또 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중권, 김경률. 책사들. 오른팔 왼팔. 네.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엄청 털고 다닐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또 많이 또 분노를 할 것이고 윤석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분노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두 분이 또 패배한 것 자체가 본인의 레임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뭔가 좀 자기가 더 몰리면 사람이 숙이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센 모습을 더 센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이 한동훈 캐비넷은 활용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검찰 한동훈 캐비넷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그럼요. 뭐 윤리 제소나 아니면은 최고위원들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뭐 사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꿔낼 것이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검찰 캐비넷 성매매 의혹, 뭐 성접대 이런 거를 빌미로 끌어내려졌잖아요. 윤리. 그리고 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공천권을 확실히 가지고 뭔가 미래 대통령이라는 그런 확실한 보장, 그다음에 당내에 굉장히 결속력 있는 의원들이 많으면 사실은 어떤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쉬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남에 한 30-40명, 50-60명 의원이 조금이라도 빌미가 잡혀가지고 연판장 돌리면 당대표직 지도부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전에 그런 포석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라는 자체가 야당하고 달라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매우 적습니다. 여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정부랑 계속 불협화음 일으키고 당내에서 40-50명의 의원들을 계속 흔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못 버틴다고 보는데요. 본인은 국민의힘에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검찰에게는 기반이 있겠죠. 그러나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기반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뛰어난 능력, 유능한 능력이 있었으면 총선에서 이겼겠죠. 총선에서 그렇게 쫄딱 망하겠습니까? 되도 않는 2조 심판 얘기해서 본인들 당에서도 2조 심판에서 졌다고 욕먹는 거잖아요. 본인들 당에서도 야, 왜 그딴 저기 전략 짜서 졌냐. 저는 진짜 2조 심판 할 때부터 비판했어요. 아이고 또 지려고 저러나 보네요. 2년간 그렇게 2조 심판했는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고 당내 최대 개파는 친윤인데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당대표 합니까? 대도 걱정이다. 대도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비주류로서 철저히 그런 친윤을 이렇게 끌어안고 대통령실에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정말 양복법이라든지 한우 지원법이라든지 민주당하고 합쳐갖고 제2 그 거부권 행사 못하게 그냥 통과시켜 버릴 가능성도 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종합특검, 최혜병 종합특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박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전국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야, 이거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은 정말로 진짜 싸움. 그럼요. 진짜가 펼쳐질 수 있겠네. 저는 더 처절하게. 왜냐면 한동훈도 살기 위해서 지금 출마한 거잖아요.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검찰 캐비넷이 열려서 정말 자기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둘 다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2판 4판인데 2판 4판 아니면 저런 정도의 그런 갈등이 안 생기죠. 사실
지난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 암살 미수 시도를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여권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측면도 있어요. 저 사람 범죄자다, 악마다, 나쁜 사람이다. 계속 보수 언론에 도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여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지지자들끼리 정말 불구대천주 원수처럼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축제가 돼야 되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배신자라고, 동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축제같이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민주당은 칭찬 진짜 그러고 있어. 릴레이가 그렇게 나오면서 막 동지다, 아니 막 동지한테 배신자다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태됩니다. 다 보면은 우리 후보자들의 매너가 좋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선거하면서. 내가 좀 오해한 부분도 있구나. 민주 지도자들이 능력이 있구나. 경쟁력이 충실하구나. 우리 보수 언론에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안 좋은 편견들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 너무 차이가 크다. 너무 차이가 크다. 이제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스타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순회. 경선 토론회가 연설회가 있는데. 전국 가시나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평일에 제가 여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가면 제가 평일에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주문 교수님이 또 막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또 주말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터지면 또 김지호 우리 부대변한테 연락해가지고 또 말씀을 들어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전화기 잘 보시고요. 저도 그냥 전당대 한번 구경 갈까요? 구경 가시죠. 이 뭐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지만은 이제는 민주당이 시작이고 국민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랬는데 민주당이 이렇구나. 확실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주 저희는 아주 축제 분위기고, 축제 분위기로 당원들하고 동지들 그 지도자들이 아주 잘 어울려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정말 차별화 정책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저는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앞으로 또 기대감을 키우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오마이TV가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197만 9,079명, 그래서 200만을 향해서 198만 넘어서 200만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보시면서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지금 영상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지호 우리 부대변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빠니 핑크님이 제가 한 표 드렸는데 유유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한 표, 귀중한 한 표, 더 좋은 정치 지도자가 돼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표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신자님도 김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정미진님도 최고지요 김지호. 최고지요 김지호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뭐 저희 댓글창만 봐도 김지호 우리 부대배 응원하시는 분들 많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는 또 우리 지지자들이 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지호 우리 부대변인 말씀을 쭉 잘 들어봤고요. 힘내시는 화이팅하는 김지호 부대변인 다음 주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지호 부대변인 보내드리면서 오늘 박정희 핫스팟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정희의 핫스팟 여러분들 매일 아침 9시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침 9시가 되면 오마이TV에 오셔서 박정희 핫스팟 박정희 기자 만나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항상 좋아요 버튼,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힘내시면 고맙겠습니다.